그걸 맡겠다는 거는 그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건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양정철. 이 사람이 그 잠깐만 그 민주연구원장, 그래,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씨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내가 가장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선거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나는 여기 이 사람이 말한 것도 굉장히 나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어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맡아 승리로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16일 나란히 사퇴했다. 양 원장은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점점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신 거 없으세요? 나는 여기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저는 그래서 난 이 생각을 했던 게, 왜 그거를 물론 안다고는 뭐 늘 항상 있는 그런 뭐 사태나 이런 거는 늘 있는 건데,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건데, 가장 큰 문제가 걔들은 지금 선거를 하고도 지들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물론 이제 그나마 200석까지는 저지를 했어요. 그나마 정말 강원도, 강원, 경북, 경남, 뭐 부산, 대구 이런 등지에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상당히 선전했고 그나마 잘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만족할 법도 한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거는 다분히 굉장히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권력이란 거는 물론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원래 무너지기 마련이고, 더더군다나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된 선거 자체도 지금 이상하게 해서, 특히 지금 접전 지역에서 분명히 우파가 이길 법도 한데 이상하게 갑자기 좌파 쪽으로 승세가 기울었다는 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이건 꾸며낸 작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것도 가장 불안하게 또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보안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CCTV를 거기다 설치하자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정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 게 무엇이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의, 당연히 저는 공작질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지금 왜 그러냐면 개중국이 지금 어떠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달러 없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죠. 인도에서 우한 바이러스 지금 돌연변이가 나온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개중국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IMF에서 지금 이제 그 도표가 나왔는데 한국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IMF 겪고 나서도 이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 불안감 속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뭐 이상한 뭐 주작질을 하든 뭘 투표함을 훔치든 뭘 갖다 버렸든 간에 이 짓거리를 해도 지들이 불안하다 느끼면은, 이거는 저는 그냥 빤스런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빤스런 함과 동시에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책임을 물으랑 하지 말고 나는 잠깐 빠져 있을게. 이거예요.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이 뭐겠어요. 마치 차분하게 들리는 말 같죠? 마치 뭐 그 무슨 엔딩? 뭐 게임으로 치면 뭐 엔딩 그런 것처럼, 뭐 엔딩 멘트처럼,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안 봤고, 나는 이거 그냥 도망치는 것 같다고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고, 그 사실 제가 모든 현재 그 권력 구도를 보면은 거대한 권력은 늘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거 승리했다고 자아자탄할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경제 이제 거의 대선이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건데 그 상황에서 누가 총대를 메고 지옥불로 뛰어들 것이냐. 바로 거기서 서로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좌빨들은 개파들이 많거든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빠져나가고 도망치려 할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뭐 당이든 뭐 청와대든 간에 거기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뭐 탄핵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사례가 2004년도에 그 열린 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것과 노 전 대통령 탄핵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그 자기들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편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걔네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할 거라 봐요. 저는 뭐 그나마 사실 이번 총선에서 나온 게 그 탄핵 찬성파들, 그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했던 그 개중국과 함께 부안해동했던 그 자칭 우파 그 탄핵 이 부역자 이 새끼들이 그나마 걔네들이 지금 쫓아낸 거는 다행이다 생각해요. 다 망했잖아. 유승민, 이해운, 그 뭐 등등등 뭐 이런 양반들 난 뭐 말도 하기도 싫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쭉 다 미끄러져 버렸잖아. 뭐 그건 참 잘 됐다 생각해요.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 새 판을 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그 민주당으로서는 걔네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양정철 그 사람이 했던 거. 이게 그냥 화려하게 물러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불안감 속에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경제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쭉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서 탄핵이든 쫓아내든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걔들은 각자 이제 그 생존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거 가장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치 선거에서 저는 다른 커뮤니티도 다 들여다봅니다. 다 댓글 다 보거든요. 보면은 선거 망했네, 뭐 됐네, 뭐 어쨌네, 뭐 나는 뭐 대한민국을 나가다 떠난다네. 그딴 소리는 그냥 그런 거는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 저기 기획했던 놈들이 광고성으로 그냥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퍼뜨린 거고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우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냐면 몸집이 큰 정당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로 무너지거나 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개중국은 힘을 못 씁니다. 중국이 힘을 더 이상 못 쓰기 때문에 걔들은 어떻게 해서든 각자 도생하려고 도망을 갈 거고 더군다나 지금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는 그 배에서 탈출해야죠. 누가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나가야지. 어? 책임 전가하기 쉽잖아. 분명히 뒤에서 도망갈 놈들 수두룩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나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선거에서 졌다고 저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기회가 나는 올 거라 보고 있고 지금 그나마 우파가 이 정도로 선전한 것도 참으로 다행이라면 다행이에요. 물론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반중친미를 제대로 하느냐가 큰 문제겠지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 거대해진 여당이 뭐 이 개헌 논란 그리고 공수처 논란 이것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개중국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뒤에서 푸시해주는 건데 이제 개중국은 더 이상 밀어줄 수가 없어. 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거든. 끝나가는 시점이거든. 언제 죽으냐는 지금 현재 초읽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가라앉는 배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탈출할 것이냐. 이게 가장 보이지 않는 쟁점으로도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각자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든지 이 거대해진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겼다고 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책임을 질 상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굉장히 이전 투구가 벌어질 거고 지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물론 지금 현재 선거 사범도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잡아들인 사람도 꽤 있고요. 지금 역대급으로 많을 거라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제 예상이 맞았죠. 이제 곧 대량으로 나올 거고, 물론 보궐선거도 하겠지만, 물론 또 뭐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들이 또 들어오겠지. 하지만 어쨌든 이 지금 선거 정말 이 논란이 많은 이 선거, 이것과 함께 선거 사범들과도 맞물리고,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지금 우한 바이러스에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창궐하고 있는 상황.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아마 망치질을 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마 깨버릴 겁니다, 아마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나 오늘 내가 이 얘기 정말 꼭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댓글도 못 보고 맨날 넘어갔네. 엠쿠님, 정말 오랜만이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꽝매님도 들어오셨죠? 예. 아유, MSG 꽝매님, 반중치미,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엠쿠님, 실력 엇비슷한 팀끼리 축구 붙었는데, 결과가 30대 0. 30대 0 나오는 골. 중거리 슛만 보면 무조건 골. 그렇지. 예.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서 더 이상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해요. 그게 잘 된 거라니까? 나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일부 뭐 우파 커뮤니티나 뭐 그쪽에서는 뭐 좌파 커뮤니티는 뭐 지들이 이겼다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고 샴페인 터트리고, 뭐 우파 쪽 커뮤니티는 아 망했다, 나라 망했다, 떠나야 되겠다, 이딴 소리를 씨부리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그 개돼지들은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지면은 지들이 끝난 줄 아는데, 나는 이거를 호재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질 자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거하기 전에는 한 뭐 55대 40, 55대 45 정도였다면, 이제는 70대 30 정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70%가 총대 메고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열린 우리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어떻게 개망했는가.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뭐 꺼라위키나 이런 데 가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는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편 팀킬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근데 그때는 뭐 그런 다른 상황이었었고, 나는 사실 지금 형태로 보건데, 지금은 경제 폭망했죠, 외교 망했죠, 국방 완전 작살나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좀 변해버렸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거대해진 이제 민주당이 하나하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양정철 씨가 했던 말을 그거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지금 조기에 지금 빠져나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더 있습니다. 저는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나름 분석을 한 게 이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밖에 보여지더라고. 일단 이제 이제 개중국이 한국을 갖고 놀았던 그런 더러운 행동들은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이제 슬슬 그 끝이 보이려고 하고, 중공 본토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만 끊어버리면 이제 영구적으로 끝이에요. 남은 몇 개. 하나하나 미국이 숨통을 끊어놓고 있으니까 그 외부적인 결과에 나비 효과에 더해져서 대한민국에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 우리가 개헌을 저지선까지 나왔다는 건 참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경제에서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이 외부적인 충격이 강하게 때리면 퍼펙트 스톰급으로 박살이 납니다. IMF 때 그랬죠? 그것보다 더한 거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난 진짜 나 이거 보고 이렇게 되면은 책임질 대상이 필요하니까 같은 편을 팀킬할 수도 있겠다. 나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